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바다우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다우리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다고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들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다우리님. 네, 안녕하세요, 도비님. 네. 아이고, 지금 긴장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손에서 땀이 막. 이때가 좋은 거야, 근데. 알죠? 아, 그런가요? 네. 이때가 뭔가 좋고, 뭔가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그죠? 네. 네, 아이고. 쫄립니다, 많이. 자, 일단은 바다우리님께서 시들무를 또 참여를 하시기까지, 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나 이런 거 많이 보긴 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만 하지,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고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형이랑 아는 여자애가 돌비님 채널 추천해주면서 여기 제보 좀 해봐라. 이야. 그래가지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주변 분들이 이게 돌단계를 이렇게 같이 해줘야지 너무나 또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어 오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길이시죠. 우선 저는 어릴 때는 헛것 같은 거를 좀 많이 봤었어요. 몸도 허약하고 그래서 검은색 연기 같은 형식으로 많이 보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으면서 전신마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식물인간인 채로 중환자실에서 3개월 정도 생명유지장치 달고 버티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신경이 되살아나서 오랜 재활 끝에 퇴원을 해서 지금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고를 겪고 나서부터 이 헛것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좀 형체를 많이 갖추게 된 거예요. 이목구비도 또렷하게 보이고 사람 옷 같은 것도 잘 입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옛날에 봤던 헛것이라는 게 귀신이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좀 더 사건적으로 많이 얽히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제 고등학교 때 귀신을 굉장히 잘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잘 보긴 한데 그 친구는 좀 일상적으로 보는 친구였고요. 들리는 말로는 걔네 집 부모님이 무당이시다, 글마가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 친구였었고, 그래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기를 자기가 5살 때부터 귀신을 처음 봤었다. 엄마랑 같이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시외버스에 타 있었었고 옆을 보니까 승합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더래요. 근데 승합차 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흰색 도포를 입고 도포를 휘날리면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엄마한테 저기 위에 할아버지 계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봤는데 없으니까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가자 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고 제 친구한테 손으로 X자 표시를 만들어서 가면 안 된다라는 듯이 앞을 가리키시고 X자 만드시고 앞을 가리키시고 X자 만드시고 이러셨대요. 그래서 친구가 엄마한테 계속 엄마 가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뭐 버스가 애 한 명 시끄럽다고 해서 멈추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걔네 엄마한테 애 좀 조용히 시켜라 라고 하고 어머니는 뭐 죄송합니다 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점점 서더래요. 그래서 이제 승객분들이 기사님한테 이거 왜 서냐 라고 했더니 기사분께서 앞에 좀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좀 보고 오겠다 하고 내리셔서 봤는데 앞쪽에 엄청 다중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막히고 아예 길을 가로막을 정도로 크게 연기가 나가지고 친구가 생각하기로 할아버지 귀신이 자기한테 보이면 사고가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친구하고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다가 걔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됐는데, 저희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걔네 집에만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걔네 집에 제가 놀러 가면은 밤새 게임하고 자러 간다고 얘기만 하고 가서 밤새 게임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이었었는데, 겨울방학 때인가 제가 걔네 집에 또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혹시 옛날 컴퓨터 모니터 아시나요? 뒤통수 엄청 큰 거? 알죠. 돼지 모니터. 네네. 예. 그게
지금 LED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 빛이 광각으로 나와서 주변 빛들도 좀 보이고 주변 물건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만 빛이 나오고 주변에는 빛이 번지질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걔네 집에 가면은 그 모니터에 거의 머리를 박고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옆에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깼나 싶어가지고 미안하다, 내 좀 조용히 할게 하고 나름 음소거 시킨다고 마우스에 휴지 몇 장 올려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놀러 온 게 아닌데 오늘따라 좀 잠기가 예민한가 해가지고 알았다, 미안하다, 내 좀 더 조용히 할게 하고 완전 사리면서 게임을 했어요. 마우스 뭐 천천히 누르고 거의 뭐 게임 하는 둥 마는 둥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친구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짜증이 나니까, 제가 여기 오는 이유가 게임하러 오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너무한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제 모니터를 딱 돌려서 친구를 봤는데 친구가 엎드려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허리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상체가 위쪽으로 천정 쪽으로 이제 들려 있고 목도 꺾여 있고 다리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의 원 가까이. 어머.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내는 소리가 성대가 짓눌려서 나는 소리였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니까 한 3초 정도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막 계속 이상한 소리 내면서 이제 픽어품을 물고 막 픽어품이 목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걔네 엄마랑 누나랑 찾으면서 누나 누구네 어머니 계속 불러가지고 이제 누나랑 어머니랑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 5시간? 4시간 정도 네. 계속 주물러가지고 몸을 일자로 펴놨어요. 그러고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고 있는데 걔네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예. 그냥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다가도 이게 저희 집 사정이 아니고 얘네 집 사정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가라고 축객령을 내리시니까 제가 거기서 뭐 뻗팅기고 이럴 수도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며칠 뒤에 계약을 해가지고 친구를 학교에서 만나서 물어봤죠. 그때 어떻게 된 거냐, 그 이후로 아프진 않느냐, 뼈 이런 건 괜찮냐 물어봤는데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차갑게 냉랭하게 저를 쌩까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더 물어보고 끝끝내 이제 답을 얻어내는 스타일이라서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쯤 돼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요. 친구가 이제 바깥에서 놀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예전에 얘기했던 할아버지 귀신이 자꾸 보이고 군인이랑 아기가 자꾸 보이더래요. 근데 이게 어디 지나가다가 한번 딱 보이고 마는 게 아니고 버스가 가다가 우회전하면 우회전한 곳에도 또 보이고 뭐 좌회전하면 좌회전한 곳에도 또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것처럼 귀신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더래요. 오.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좀 큰 사고가 나려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 앞에 왔는데 집 앞 골목에 군인 귀신이랑 애기 귀신이랑 같이 서 있더래요. 네. 근데 애기 귀신이 뭐 장난치고 노는 것도 아니고 군인 귀신이랑 딱 완전 정자세로 서가지고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그래서 뭐 해코지는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뭐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가서 누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누나도 귀신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뭔가 감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그 누나도 뭔가 밖에 나갔다 오진 않으셨는데 뭔가 그날처럼 기분이 안 좋더라. 자기가 그런 날도 아닌데 뭔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다. 이러면서 제 친구한테 오늘 이후에 이제 나갈 때는 좀 더 조심을 하자. 그냥 요 앞에 슈퍼를 가더라도 좀 더 각별히 조심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 안에서만 계시다가 제가 이제 한 밤 9시, 10시쯤 넘어서 이제 게임하러 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누나는 저녁을 드시고 일찍 주무셨는데 꿈속에서 웬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못 들어가게 막으시더래요. 그래서 누나가 할배 누군데 우리 집으로 내 아를 못 들어가게 하게 막냐 이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엄청 엄한 목소리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누나는 아니 할배가 누군데 나를 내 집에 못 들어가게 하냐, 비켜라, 아니 못 들어간다, 비켜라, 못 들어간다, 이걸로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다가 누나가 또 덩치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일반 할아버지면은 솔직히 힘으로 밀면은 밀리는 그 정도의 덩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꿈속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비키시던데 자기가 서 있던 쪽에서 자기 엄마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그 할아버지한테 영감택이 비키라, 황마 의대 내 손주를 괴롭히나, 이렇게 역정을 내시고 자기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던 할아버지를 한 손으로 치우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셨대요. 누나는 그 할머니 역정이 무슨 하늘을 울리는 벼락 소리처럼 엄청 커가지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막 친구 방에서 자기랑 이제 엄마를 막 고래고래 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시점에서 또 얘기를 하면 네. 친구는 이제 엎드려서 놀다가 이제 제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 방 문을 열고 할아버지랑 군인이랑 아기가 들어오더래요. 네.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엄청 인자한 목소리로 처음에 니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댕긴다, 조심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친구는 이제 초면이긴 하지만 뭔가 인자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오늘 낮에도 계속 보이고 이랬으니까 조상신인가 해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래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점점 역정을 내시더래요. 네. 니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조심 좀 해야 된다, 점점 이렇게 악센트를 세게 주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이러고 있는데 아기가 침대로 올라서 지 허리에 앉고 할아버지는 지 머리채를 잡고 위로 올리고 본인은 발을 들어서 위로 올리고 이런 상태였었대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살랐고 옆에서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대가 눌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뭐라 말만 하고 자기를 안 도와줬대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뭐 궁시렁대고 안 도와줬대요. 예. 마지막으로 아니 진짜 좀 살려달라고, 내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이제 완전 힘을 실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니터를 확 돌리면서 친구를 보면서 웃었대요. 아.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대요. 예. 그래서 친구는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또 벌떡 일어나서 무슨 소리를 엄청 지르더니 지 몸을 엄청 아프게 계속 꼬집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아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 예. 저하고 제 친구는 이제 생각하기를 귀신 얘기를 하면 귀신이 좋아서 모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사람처럼 누군가는 자기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귀신도 좀 친구가 막 좋다고 얘기한 것들이 자기는 얘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경고하려고 왔었던 게 아닐까라고 야. 하고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야, 보통 이야기가 아니네. 네, 근데 일반적이지가 얘기하면서도 않네. 예. 소름이 또 돋아가지고 예. 좀 무섭네요. 불 좀 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불 켜세요. 괜찮아요. 무서워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얘기인데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겠죠? 예. 또 다른 이야기는 또 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고, 아까 귀신 보던 친구도 같이 있었었고, 저희 고등학교 친구 패거리가 7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장소가 이기대라는 산이 있는 곳인데, 남구에 있는데, 거기가 조금 산이 작은데 입구가 엄청 여러 개인 곳이에요. 그래서 뭐 정문 쪽 도로로 들어가는 곳도 있고, 뒤쪽 길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해안길이라고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해안길 입구에 보면 구름다리가 있고, 구름다리 밑에 이제 섭자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이기대 섭자리라는 곳이 저희 동네에서는 진짜 유명한 곳이거든요. 고3 때 저희 패거리 중 한 명이 겨울바다가 입수 맛이 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름바다도 아니고 겨울에 바다를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애 미친 건가 싶다가도, 그때는 이제 이치를 앞뒤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친구가 가자 그러면 이제 좋다고 따라가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7명이서 시간을 맞추고 그래 가자 해가지고 이기대 섭자리에 모인 거죠. 근데 거기가 가본 분들은 아실 텐데 낮에도 조금 이 지형이 위험해요. 그리고 발 디디고 서 있어야 되는 곳이 좀 적기도 하고, 네.
일반적인 분들 시야에서는 잘 안 잡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 사고가 나면은 진짜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런 곳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위험천만한 고등학생들 앞에서는 이제 그런 게 놀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낮에도 놀러 가고 뭐 사계절 내내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다가 그날은 저녁에 놀러 갔어요. 겨울바다가 좋다는데 또 춥게 들어가야지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밤에 이제 거기 모여서 한창 첨벙거리면서 놀았죠. 놀다가 저는 라면을 끓여야 되니까 친구 몇 놈 데리고 나와가지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물을 올리고 물이 슬슬 끓으니까 친구들 좀 나와서 같이 라면 끓이자 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대부분 나왔는데 한 명이 계속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더 놀게 냅두자 이러고 이제 저희는 라면을 끓이고 했죠. 그리고 이제 라면이 다 끓어서 이제 맛있는 냄새가 딱 올라오고 있으니까 친구한테 이제 그만 나온나 이랬는데 친구가 손을 들어서 들어오라고 저희한테 이제 휘적휘적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전마가 미쳤는갑다. 한 3-4시간을 수영만 하니까요. 무트로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야, 니 그 정도면 입술 펄해진다. 니 죽는다. 나온나. 이러고 다른 친구들도 말고 나온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응도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으로만 휘적휘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있던 그 귀신 보던 친구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모닥불로 사용하던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친구가 있는 바다 쪽으로 던졌어요. 예. 던지니까 이제 시꺼먼 어두운 바다에 불빛이 이렇게 딱 사그러들면서 친구 있는 쪽이 잠깐 보였었는데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친구는 사실상 몸이 축 처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네. 친구 뒤에 어떤 사람이 친구 겨드랑이를 뒤에서 이렇게 껴안고 팔 한쪽을 들어서 휘적휘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상한 사람이 내 친구를 해치고지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른 6명이 마 이렇게 부르면서 첨벙대면서 들어갔어요. 예. 근데 보통 이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발각이 됐으니까 뭐 얘를 버리고 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완전 지척에 다다를 때까지도 안 도망가고 그냥 계속 친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일단 머리채를 잡고 땡기고 팔 다리 잡고 땡겼어요.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끄집어내서 무트로 끌고 가고 있고 저하고 그 귀신 보는 친구는 계속 뒤에 보면서 이 사람이 아무 행동 안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희를 뒤에서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예.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무트로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축 처진 친구를 막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랬는데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저하고 그 친구는 계속 뒤를 보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도 안 가는 거예요 어딜.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러다가 일단 얘를 살려야 되니까 들쳐매고 용호동 제일 끝쪽에 있는 성모병원에 저희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업고 번갈아 가면서 업으면서 이제 뛰어가지고 병원 응급실에다가 눕혀서 살렸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필름이 끊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거의 들어가고 나서 한 10분도 안 돼서 필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기억나는 거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그냥 그 상태로 흐지부지 끝났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경험을 하니까 주변 형들이나 누나들한테만 이런 얘기를 풀고 댕겼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들이 해주는 말이 그 이기대 섭자리가 해수욕장처럼 길바닥에 완만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절벽처럼 뚝 끊겨 있대요. 예. 그래서 수영 좀 한다는 애들이 못 모르고 나대다가 많이 죽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거하고 진짜 비슷한 지형이 밀락동에 수변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완만하게 보이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뚝 끊겨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 입수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놀다가 그런 일을 당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밤은 무서우니까 대낮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대낮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대충 이쯤에서 나오지 않았었나? 해가지고 걸어가면서 이제 수심을 체크를 했었는데 예. 그쯤 보였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한 2발자국 더 걸어가니까 제 발가락 끝에 바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귀신 보였던 그 장소에서 한두 발자국 더 가면은 형들이 이제 많이 죽었다고 얘기하던 그 포인트가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게 물귀신이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구하려고 오거나 그 친구의 말대로 우리가 손 휘젓는 거에 따라서 들어갔으면 우리 이거 진짜 수영 못하는 애들은 그냥 바로 이건 객사했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일이 있죠. 이야, 무섭다, 이거. 그래서 진짜 지금도 중고등학생들이 이 기대 섭자리 진짜 많이 가요. 네. 수영하려고. 부산 사람들은 해수욕장 이런 데 안 가고 그냥 자기들이 아는 계곡이나 이런 데 놀러 가니까. 예. 근데 제가 아는 애들이면은 낮에만 가고 괜히 수영 잘한다고 나대지 말고 얕은 데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럼요. 조심해야죠. 특히나 네, 물은. 진짜. 예, 거기 특히 와류도 곳곳에 생긴대요. 위험하지. 예. 그래서 진짜 위험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채팅 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기 위험하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네요. 예, 이 남구에선 진짜 유명한 곳이라 가지고 아시는 그럼- 분들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동안 귀신은 못 보고 예. 이상한 사건 사고에 많이 휘말렸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 친구 중에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또 차를 바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차를 타고 드라이빙을 한번 하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약속을 잡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당일날 밤에 그냥 갑자기 연락이 온 거라서 그냥 그래 알겠다 이러고 이제 나갔죠. 근데 저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었고 가니까 이 친구를 처음에 소개시켜줬던 연결해줬던 친구도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차에 저는 뒷좌석에 앉고 소개시켜준 친구는 보조석에 앉고 차주는 이제 운전하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했어요. 연산동에서 고기 먹으러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수다에 맨 처음엔 보조를 맞추다가 계속 막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야, 내 미안한데 좀 작게 도착하면은 깨워도 이러고 이제 뒷좌석에서 딱 자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이건 무슨 창문을 열어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무슨 설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처럼 무슨 냉동창고 그 정도 마냥 엄청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쳐다볼 엄두는 또 안 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게 일반 정도로 시려운 게 아니고 네. 시선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는데 시선이 한쪽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명이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 네. 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겨울철이니까 또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놔서 잠은 오는데 왼쪽 팔하고 뺨은 엄청 시렵고 얼어붙는 것 같고 잠이 오니까 잠을 자면은 왠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최대한 눈을 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를 해코지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이 애들이 제가 이 애들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은 뭔가 갖고 놀지 않고 즉각적으로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입 안에서 막 혀 깨물고 막 이빨로 세게 볼을 깨물기도 하면서 이제 잠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느낌이 계속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슨 고깃집이 그날 무슨 날이었던 건지 갈 때마다 뭐 레이팅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은 오늘 뭐 일찍 장사를 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섬에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연산으로 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갈수록 계속 기분이 이상해지니까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두통도 오고 그래서 진짜 이거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봤죠. 차주한테 야, 내 진짜 미안한데 오해는 하지 말고 너 이 차 산 지 얼마나 됐어?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랑도 꽤 친한데도 불구하고 제 질문이 무례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모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너 차에서 혹시 잔 적 있어? 뭐 지방 출장 가고 그러면 종종 잤는데 왜? 이러는데 내가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하지. 방금 전까지 앞 친구랑은 웃고 떠들다가 그래서 어이씨 내가 뭐 큰 말도 안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역정 비슷하게 말투가 굉장히 화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살고는 싶고 이러니까 네 차 안에서 잠을 잤다고?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러니까 이제 보조석에 있는 친구도 우리 니도 그만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차주가 아니 말해라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말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이거 뭐 내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내가 아까 졸리다고 자려고 했잖아. 근데 뭔가 좀 기분이 계속 이상하다.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 일이 있었으면 좀 얘기 좀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주가 완전 개정색을 하고 와니 진짜 모래하다. 네가 기분 어떻게 뭘 느꼈는지 몰라도 니네는 이 차 오늘만 타고 내리면 끝이지만 나는 이 차를 계속 몰고 다녀야 되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석에 있는 친구가 아이 야 우리도 그런 뜻으로 한 거 알겠지. 참아라. 기분 상해하지 마라. 이러는데 저는 걔가 기분 나쁘고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아니 내가 지금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렇다. 진짜 미안한데 진짜 이거 끌 때 무슨 징조나 뭐 이런 거 없었냐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욕을 하면서 아주 그냥 저주를 해라 저주를 니들 여기서 그냥 내려라 이랬더니 이제 보조석에 있는 친구가 아 왜 그런 거 좋은 날 모여가지고 아 그냥 우리 니도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다들 좀 싸우는 걸 싫어하는 친구라서 중재를 계속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막 뭔가 이 확신은 없으니까 그냥 알겠다 그냥 미안하다 그냥 못 들은 척 해라 이러고 이제 내렸어요. 이제 그 친구네 집 근처 와서 그냥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냥 그 집 근처에 있는 고깃집 아무 데나 가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걔네 집 주차장에 딱 내리는데 차가 서지도 않는데 전 그냥 주차장에서 문 열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그냥 막 호다닥 차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났는데 그래도 심장박동이 전혀 줄지가 않고 계속 불안하고 뭔가 이 주차장 자체가 뭔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호흡도 안 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가 어지러워서 다리 힘도 풀리고 시야도 이제 점점 흐릿흐릿해져서 아, 네 이렇게 쓰러지면은 뭐 친구들이 구급차라도 불러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삐빅 소리와 함께 말짱해지는 거예요. 예. 친구가 스마트키로 그 차를 시동을 끄는 순간 저를 억압하고 있던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예. 그래서 보조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와가지고 니 개 안 나. 정 안 괜찮으면 병원 갈래? 이랬는데 그때는 괜찮은 상태니까 아 괜찮다. 내가 뭐 좀 많이 피곤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고깃집 가서 밥을 먹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 차주가 이제 너 집에다 데려다 줄게 이랬는데 그 차를 타기가 싫은 거예요. 무서워서. 예. 그래서 그냥 내 근처에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을 갔죠.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정도 지나서 제가 당시에 일하던 회사에 아는 동생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동생이 자기 아는 이모가 영도에서 점집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럼 형님 이야기 한번 물어나 볼까요? 하길래 그래라 이러고 이제 말았죠.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한데 그 당시 친구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시 물어봤다가는 또 싸움 날 것 같고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봐 그냥 그 동생한테 얘기해봐라 이러고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동생이 이제 와가지고 아 형님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 이러니까 뭐 차에서 뭐 귀신 봤다고 했던 그래서 그래 뭐 어떻게 됐다 얘기하니까 혹시 차에 부적 같은 거 없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뭐 차를 살 때마다 부적을 3개씩은 넣어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본 적은 없는데 부적 3개를 항상 둔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딱 무릎을 치면서 이게 부적도 신을 모시는 거다. 이렇게 필체 쓰거나 이럴 때 거기다 신을 담는 거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적에 깃든 신이 형님을 시험한 게 아닐까 싶다. 라고 해서 제가 아니 걔네가 뭔데 나를 시험하냐 했더니 형님이 기독교시니까 그래서 얘네가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있는 이 차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타니까 장난도 쳐볼 겸 형을 시험해 본 것 같다고 그 무당이 그러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예. 부적에 신이 담긴다는 얘기도 처음 듣고 하니까 아니 그런 게 가능은 하냐 그럼 나는 뭐 시험에 통과가 된 거냐 이러니까 동생이 그 뒤까지 얘기는 듣지 못했던 건지 뭐 통과했으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얼척이 없으니까 뒤늦게 화를 냈죠. 아니 겁나 웃기네. 아니 내가 뭐 시험을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하고 믿는 신이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왜 나를 시험을 하고 있냐 걔네는?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냥 뭐 동생이 그 이상은 뭐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하하 이러고 이제 말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무당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것까지 다 듣고 나서 그 친구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 친구가 네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차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차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냐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나도 찜찜해서 운전할 때마다 뒤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잘 때도 히터를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춥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차 결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선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는 건 없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지금 바다우리님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바다우리님께서 어쩌다가 이런 걸 느끼고 보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은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릴 때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체육 시간 때 운동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었던 건데 아이고, 사고로. 네네. 근데 이제 체육 선생님은 제가 그때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목이 부러져서 몸이 무너진 상태로 운동장에 있었는데 체육 선생님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그냥 방치를 한 거죠. 수업 끝날 네. 때까지. 그런데 수업 끝났는데도 애가 계속 그 상태로 있으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저를 이제 양호실로 데려다 놓고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호출을 했대요. 근데 이미 사실상 1시간 가까이 방치 상태였었고 하니까 저는 골든타임은 그때 다 지나갔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오실 때까지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완전 무책임한 선생님의 행동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인천을 살았었는데 인천에 이제 인하대병원으로 가가지고 긴급 수술을 했는데도 목뼈가 부러질 때 척수신경이 훼손이 돼가지고 신경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것까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은 아니고 그냥 제가 느꼈던 건데 네. 목이 부러질 당시에 제가 느낀 거는 하늘하고 땅이 한번 이렇게 횡글 돌았어요. 시야에서 횡글 돌고 필름이 끊겼는데 다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엄청 거대한 공간 같은 곳에 저 혼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머리 위를 들어보니까 위에 이제 구멍 2개가 있고 거기로 무슨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눈이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기억이 멈춘 거는 이제 운동하다가 필름이 끊겼던 거니까 쪽팔려 일어나야지 하고 땅을 짚었는데 몸이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불안감보다도 신기한 거예요. 몸이 이렇게까지 유연할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도 꼬아지네 저렇게도 꼬아지네 이러면서 놀고 있었는데 웬 여자분이 오셔서 우는데 이게 딱 보고 엄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었고 네. 그냥 계속 우시는데 느낌이 엄마인가? 아닌가? 누군데 왜 우는 것 같지? 그러니까 울고 있는데 우는 걸 봐도 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저 사람이 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예. 나중에 재활할 때 이제 의사쌤한테 그런 걸 얘기하니까 아마 인지부조화 같은 게 와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놀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흰색 가운 옷을 입으신 분이 오면은 말도 안 되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그냥 놀고 있으면은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괜찮아요. 나 굉장히 기분 좋아요. 울지 말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사방팔방으로 어떻게든 허공에서 막 손을 뻗어 제꼈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다가 이제 영화처럼 손가락 끝이 이제 살짝 탁 움직이면서 그 당시에 옆에 저를 지키고 계시던 어머니가 의사쌤들 불러가지고 와. 네, 한 8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하고 정상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동안 연기처럼 봤던 것들이 다 엄청 뚜렷하게 사람처럼 그러나 사람이 아닌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됐었던 거죠. 확실히 이게 네. 죽다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못 보던 것들을 더 보게 된다고는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야, 근데 지금은 진짜 또- 기적이긴 하다. 네, 그렇죠. 의사쌤도 즉사가 아니면 이제 식물인간인데 다시 일반인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대요. 네. 그래서 뭐 너 이름으로 논문 써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와, 예. 제 이름으로 논문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뭐 A 환자 이래갖고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뒤로 귀신이라는 존재들이 흐릿하게 연기처럼 보이던 것들이 이제 사람 형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도 명확히 보였을 텐데 또 기억에 남는 그런 귀신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네. 제일 큰 것들이고 그리고 그냥 뭐 짜잘짜잘하게는 뭐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옛날에 일하던 회사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짧은 이야기인데 좋아요. 네. 제가 매장 관리 같은 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홀로 나오더니 저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하는데 자꾸 누가 날 부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맘 닫고 쓸데없이 너를 부르냐 다시 일해라 이러고 이제 걔를 돌려보내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매니저님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래갖고 뒤를 봤는데 목소리가 좀 그 당시에 남자애도 있었고 여자애도 있었는데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예. 그래서 왜 불러 이래갖고 이렇게 갔는데 걔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오, 예. 응? 불렀잖아. 왜 장난치지 말고 이게 짜증나니까 이러니까 아니 아까 나도 매니저님이 자기 불렀다고 했는데 안 불렀다고 했잖냐. 나도 안 불렀다. 내가 맘 닫고 장난을 치냐. 이래서 그러냐. 일단 알겠다. 내가 뭐 귀가 안 좋은갑다 이러고 이제 와서 다시 일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그 사무실로 들어온 입구가 벨소리가 나요. 사람이 들어오면 띵동 이 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지 혼자 갑자기 띵동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못 보던 시야에서 누가 들어왔었나 싶어가지고 CCTV 돌려보고 이랬는데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우리 매장 내에 귀신이 있는갑다 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막 화장실 갈 때도 이게 형체가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건 아닌데 어디 문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사람 끝자락이 보이잖아요. 예. 옷깃이라든지 아니면 손 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자꾸 삭삭 보이는데 급하게 딱 쫓아가면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예. 좀 무서워서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도 그냥 자기도 보인다고만 하고 뭐 별다른 조치는 안 해주시더라고. 오. 그럼 그런 경우도 있나요, 바다우리님?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네. 사람이야. 근데 나쁜 네. 사람한테 막 나쁜 귀신이 붙어 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저 사람이랑 좀 가깝게 지내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그런 거는 없는데 예. 그거하고 좀 유사한 거는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인간 거름망이라고 불려요. 걸음막. 그래서 엄청 주변한테 착하게 한 사람들도 저하고 한 3, 4일 정도 만나서 계속 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청 예의 없거나 엄청 싸가지 없거나 이런 행동을 보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손절당하고 이러더라고요. 오, 들통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인간 거름망이라고 그래서 막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를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좀 알고 싶다 이러면은 저를 데리고 가요. 저는 그냥 좋은 밥 얻어먹고 네. 이제 좋은 와인 마시면서 그냥 수다를 떨어요. 수다를 떨다 보면은 그 사람이 좀 무례하게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사업 파트너는 아닌데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예의 없이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이슈로 SNS에 대스타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갈려 나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살면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좋은 것도 저는 뭐 있어. 귀신의 힘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감이죠.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네. 친구들에게. 야, 근데 오늘 바다우리님 저랑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긴장 많이 하셨다고 했지만 전혀 이렇게 이야기 깔끔하게 잘해주시는 분이 있을까 싶네요, 진짜로.
그랬나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몇 번 말을 네. 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전거면 욕심쟁이. 네. 오늘 그래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다른 네. 이야기 있으시면 또 찾아와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다우리님께서, 와, 근데 목이 부러지셨다라고 하면 거진 진짜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귀신이라는 존재가 보입니다.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또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 등장을 해주셨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섭게 잘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